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 제목을요, 메나테크가 주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메나테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지, 또 저에게 어떤 기회를 줬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 너무 귀엽죠? 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개. 두 마리의 개가 뭘까? 누구나 키운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라 그래요. 네. 이해가 되신 분들은 지금 웃음이 나오시고 이해가 안 된 분들이 무슨 말이지?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누구나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프레임 안에서 어떤 걸 보게 되죠. 본인이 생각하는 프레임 안에서 그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혹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잠깐 이 시간 동안 그걸 좀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오늘 사회자님이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어요. 제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여기 보면 리츠칼튼 호텔과 셰라톤 호텔에서 실무를 경험을 하면서 공부와 실무가 얼마나 다른지 20대 초반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요. 실제로 24시간 돌아가는 호텔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일이구나. 이걸 내가 몇 년씩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건강이 어렸을 때부터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 저는 약을 먹고 또 병원을 가는 일이 되게 자주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메나테크를 먼저 만나서 메나테크를 통해서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메나테크 제품을 먹게 됐고요. 저는 약을 먹고 병원에 가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양소를 먹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그 개념을 깨닫고 제가 대학원으로 이제 식품의학과 생활습관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현재는 올바른 생활습관 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 또 기업 이런 곳에서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주로 이제 만나는 분들은요. 임산부분들, 그 다음에 신혼부부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지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난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기업에서는 이제 직장인분들, 병원에서는 암 환자분들이나 대사질환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제가 먼저 메나테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메나테크를 만나서 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런 통합의학 공부를 또 식품의학 이런 생활습관의학들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메나테크에서는 PD라는 어느 정도 성공자의 직급에 가게 되면 이런 화보 촬영을 해줍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고요. 저희 이모, 또 다른 이모, 그럼 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쓰리노 원박이라고 이 메나테크에서는 불려요. 왜냐하면 노 씨가 3명, 박 씨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쓰리노 원박이라고 저희 가족을 부르는데 저희 가족 모두가 지금 메나테크를 하면서 잘 하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7남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모들이 많은데 아직 안 나온 이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고요. 건강이 회복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든 생각은 내가 이 컨디션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면 내가 이 컨디션으로 고등학생을 보냈더라면 대학교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더 좋은 학점을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또 여행을 굉장히 많이 보내줘서 다양한 여행들을 다니게 되고 제가 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교 학비는 저희 어머니가 대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셨는데 대학원 학비는 제가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소득을 이미 벌고 있고 계속해서 따박따박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학원도 가게 되고 그런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했고요. 회사에서 또 인증식을 해주셔서 이런 드레스를 입는 그런 삶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건강에 대한 솔루션도 찾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정말 여행처럼 또 여행에서 또 일처럼 이런 삶을 되게 다양한 삶을 경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요, 5가지 타입의 인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타입은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자유가 있는데 시간적인 자유가 없는 거죠. 보통 전문직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속한다고 하고요. 타입 두 번째는 돈은 없어요. 근데 시간은 많은 실업자와 주부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타입 세 번째 인생은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직장인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입 네 번째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자유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자유가 있는 분. 근데 노화랑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 타입 5번째 인생은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고 친구 많고 기부하고 봉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타입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기하게 메나테크를 만나서 타입 첫 번째부터 타입 5번째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타입 네 번째인 분들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자유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자유가 있는데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회장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 타입 5번째 인생은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운데 건강하고 봉사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 저는 메나테크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타입 5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도 타입 5번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메나테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점검을 해보면요. 요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됐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비 고령이신 분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초고령화는 아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백세를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93세에서 94세다. 그래서 이제 백세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의료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안타깝게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을 봤더니요, 아프면서 오래 살아요. 그래서 유병 기간이 18.3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버는데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동안 병원이나 그런 곳에서 비용을 쓰면서 돌아가시는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노인 10명 중에 9명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봤더니요. 만성질환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73%가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노인 의료비가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인 의료비 증가는 곧 자녀의 경제적인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봤더니요. 앞으로 4차 혁명을 주도할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봤더니 AI, 뇌과학, 뭐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 헬스케어와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와 바이오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 분야에서 먹거리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AI나 자율주행차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요.
안타깝게도 우리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2030년이 되면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 그래서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소멸되거나 변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까 봤더니요. 이런 직업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다고 이야기했던 사자 직업들, 약사, 뭐 요리사, 판사, 의사, 회계사 이런 직업들이요.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변호사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왜 그럴까 했더니요. 판례문을 훨씬 더 로봇이 빨리 보는 거예요. 네. 훨씬 더 사례를 더 빨리 찾아내요. 네. 그리고 요리사는 손맛이 생명인데 어떻게 사라지지? 라고 했는데요. 일본에서 장인이 초밥을 만드는 것과 로봇이 초밥을 만드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누가 만든지 모르는데 먹어보고 어떤 게 맛있는지를 선택해라. 누가 이겼을까요? 로봇이. 몇십 년 장인이 만든 것보다 로봇이 만든 게 맛있다고 사람들이 이게 장인이 만든 것 같다고. 근데 로봇이 만드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아니 아나운서는 말하는 사람들인데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사라질까 했는데 요즘은 모델이랑 아나운서도 AI를 쓰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왜? AI는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어요. 스캔들을 안 내, 얘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AI나 모델 이런 것들도 다 AI를 사용하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미래가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고요. 80%가 파트타임으로 변환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코로나가 오면서요. 굉장히 이게 앞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기술들 때문에 그렇죠.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로봇이 창고에서 상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집어나르고 다 나를 때까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키 173cm, 몸무게 73kg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입니다. 몸통에 30개의 구동장치로 제품 조립이나 가스 채취 등 대부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여러분들 몇 년 뒤면요.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길거리를 걸으셔야 돼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하는데 로봇을 쓰시겠어요? 사람을 쓰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 로봇은요. 충전만 잘해주면 애가 지치질 않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좋아요. 네, 저도 저희 집에 진이라고 있는데 진이야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요. 10번을 물어봐도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지 그만 물어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친절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제가 요즘 이제 길 가다 보면요. 배달하는 로봇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 배달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강남에서도 최근에 봤어요. 며칠 전에도. 요기요 거 막 돌아다니고 배달의 민족 애들 돌아다녀요. 얘네가 배달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한 번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저 길을 잘 건널까? 어떻게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어떻게 알까? 근데 빨간불 때는 딱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초록불이 딱 됐는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봐봐.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3초 세고 출발하더라고. 엄청 똑똑해요. 사람은 불 바뀌자마자 막 가는데 얘는 안전까지 생각해. 기다려. 와,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래했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바뀌고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현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우리 소득원은 어떤가?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돈을 벌고 계신가요? 자산을 쌓고 계신가요? 이게 다 딱 똑같은 얘기처럼 월급 받는 게 돈 버는 거고 뭐 자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월급과 돈과 자산. 이게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로버트 기요사키라고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책에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이 사사분면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 버는 일은 다 이 사사분면 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봉급생활자, 직장인들이 있죠. 봉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이 분면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인플로이. 자,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영업하는 분들을 S 분면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가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베스터라고 해서 투자가라고 하는데 I 분면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사사분면 안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피부과를 운영을 하세요. 근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다치게 되셨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잠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이실까요? 사업가이실까요? 어머, 이렇게 똑똑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다 사장님이라고 해도 자영업자와 사업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요,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영업자인 거고요. 내가 없어도, 내가 다쳐도 다 나를 대체해서 일할 사람들이 있으면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서. ES 분면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하다. 왜냐하면 ES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내 시간을 써서 일하기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아파서 다쳐서 일하기가 힘들어지면 내 소득이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ES 분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BI 분면에 같이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접 파는 사람을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려 나가는 만큼 수입을 버는 사람들을 사업가라고 하고요. 이분이 누워있든 잠자든 해외 나가서 촬영하시든 회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시스템의 부속인데요. 직장인, 책정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을 직장인이라고 하고요. 네, 월급을 받는 사람들, 이 백종원 주변에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것과 월급을 버는 것과 자산을 버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업과 사업의 차이가 있는데요. 영업은 유통망과 시스템을 무소유, 소유하지 않은 거고요. 사업은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한 걸 우리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다방 자영업 하시는 분이요. 하루에 커피를 100잔을 파신대요. 자, 그러면 한 달이면은 몇 잔일까요? 아, 여기 나와 있죠? 3,000잔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백종원 사장님이요. 백다방이 한 5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500개 대리점이 있다고 하면, 자, 이분은 하루에 몇 잔일까요? 파는 게. 어렵죠? 네. 5만 잔. 하루에 5만 잔. 한 달이면 몇 잔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세야 돼.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50잔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백종원 사장님의 한 달은요, 백다방 사장님의 50년과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직업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주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먼저 선택한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그 원하는 삶을 선택한 후에 직업을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쉬운가 어려운가가 뭐 나에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인세소득이라는 파이프라인, 자산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메나테크가 주는 기회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이 유통망과 시스템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가 주는 기회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메나테크는요, 건강과 풍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또 재정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풍요와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삶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자, 건강부터 얘기를 하면 오늘 저희 앞에 약사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이 글리칸이 어떤 물질인지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자, 우리 세포는요, 37조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자, 이 세포가 뭉쳐져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뭉쳐져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뭉쳐져서 우리 인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인체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근데 암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할 때 병원에서 무슨 검사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검사죠? 조직 검사. 그죠?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얘기를 해요. 조직을 떼어서 뭘 보는 거예요? 세포를 보는 거예요. 세포. 그래서 이 조직을 떼어서 사실 세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세포가 뭉쳐져 있는 게 바로 이 조직이죠. 자, 건강한 사람에게도요. 근데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생겨요. 자, 하루 평균 몇 개의 암세포가 생길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평균 내 37조 개 세포 중에 몇 개 정도가 암세포가 생길까? 어떠세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아요. 매일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도요, 매일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는데,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더 생길까요? 덜 생길까요? 더 많이 생기겠죠. 건강하지 않을수록 사실은 5천 개가 아니라 더 많은 그 세포,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5천 개의 암세포는 깔끔하게 사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암세포가 살아남게 되면 무한 증식하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당장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의 세월 동안 암세포가 증식해야 암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암이에요, 암. 암인데 암 발생의 후천적인 원인을 국제암연구에서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암 환자분들 통계를 보면요. 남자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고요. 여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다 그러면은 아주 감사하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암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주변에 암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라고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몸은요, 우리 세포는요, 5대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지방, 미네랄 5대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이 글리칸이라는 물질은 탄수화물 분야에 속해요. 탄수화물 분야에 세포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필수 탄수화물이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글리칸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정말 대단한 물질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면역이 뭘까? 면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면역은요, 내 세포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게 면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바로 이 세포의 글리칸 사슬을 통해서 구별을 합니다. 정상적인 세포에는요, 선모 위에 글리칸들이 10만 개가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세포에는 3에서 4만 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고요. 암세포는 10,000개 미만이더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백혈구 세포는 이렇게 밤송이 모양처럼 굉장히 빼곡하게 돼 있는데 암세포는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약한 세포는요,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고 세포 선모를 생성해서 암을 이기게 돕는 8가지 당영양소라는 것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당영양소가요, 바로 글리칸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이 글리칸 얘기를 하냐면요. 이 글리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나테크입니다. 이 메나테크는요, 세포에 이렇게 단백질 끝에 당이 사슬처럼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8가지의 당을 자연계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런 기전들을 알게 되고 이거를 공급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사슬은요, 세포들이 인지하고 대화하고 면역작용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들이 대화를 하는데 뭘로 대화를 하나 봤더니 이 8가지의 당으로 다양한 알파벳들을 만들어서 세포가 신호작용, 서로 대화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이라고 전 세계 대체약 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당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비타민은 다 압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대부분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당영양소가 없이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당영양소가 있어야지만이 영양소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10만 개가 있어야 될 당사슬이 지금 3에서 5만 개밖에 없다 그러고 현대인들은 암세포는 10,000개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숫도 많고 길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세포 안에서 파괴가 됐는가 봤더니요.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여러분 머리털 빠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포 털이 먼저 빠집니다. 후두둑 빠지고요. 심한 운동, 카페인, 술, 담배,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고요. 탈수, 당질 지수 높은 음식, 추위 노출, 항암 약물 이런 것들은요. 다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세포에 당사슬이 파괴가 되는데 이게 한 번 파괴가 됐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회복이 되는데 회복을 하려면 당영양소가 몸에서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영양소의 부족으로 지금 당화작용이 천천히 일어나서 회복이 느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패스트푸드로 습관이 된 분들은 이게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는 어떤 회사냐면요. 과학적인 기반으로 세상에 없던 제품을 탄생시켰어요. 여기에 있던 자연계에 있던 것들을요,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한 통으로 담아놓은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를 출원을 해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특허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나라에는 전부 특허를 걸어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국 특허를 하나 살펴보면요. 한국 특허가 15페이지 원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5페이지 원문인데 거기 보면 다양한 질병명들이 있고 투여된 영양 제품이 약자로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고 이 특허 자료를 보면서요. 처음에 이런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뭐 노화진행 또는 최적의 건강계획했는데 체지방이 감소되고 뭐 근육량 및 골밀도가 증가되고 이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특허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미국 특허를 살펴봤거든요. 근데 미국 특허를 봤더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5페이지 원문이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그럼 사기가 아니면 엄청난 물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제품에 대한 검증과 인증은요, 다 받아놓은 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을 받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다 받아놓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리칸을 기반으로 영양 제품, 또 해독에 도움이 되는 클린 제품, 뭐 스킨케어 다양하게 글리칸 산업을 펼쳐가고 있는 회사고요. 이 글리칸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10년 전에 이 회사를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뭐 이런 논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챗 GPT나 AI 기술이 워낙 발전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글리칸에 대해서 물어보면 AI가 더 자세하게 잘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초대하신 분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셔도 됩니다. 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글리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예요. 근데 분명히 많이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어느 순간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회사가 또 풍요, 재정과 시간적인 자유를 허락한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1994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기술 특허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요, 나스닥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나스닥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몰랐어요. 나스닥이 뭐야 이랬는데 주식을 살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어떤 주식들이 나스닥에 있지로 봤더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회사들 있죠.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런 회사들이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나스닥에 이 메나테크도 같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이 되어서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만약에 먹어보고 좋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바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나테크는요, 이미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96년도에 처음 제품 만들어낸 이 엠브로토스를요, 벌써 4세대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팀 보면 아까 전 세계 대체협회 회장이셨던 우리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이 사이언스 헬스 부분 최고 책임자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의학과 본인이 운영했던 그런 연구소, 센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글리칸이란 물질을 알게 되면서 메나테크로 합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 가면 만나실 수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글리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메나테크에 있고 자기는 이 글리칸이라는 역사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엠브로토스 라이프 4세대 엠브로토스가 런칭했을 때 이렇게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전트 박사님이요, 2022년도에 전 세계 100인의 의사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글리칸에 대한 물질을 이야기하면 뭐 저희 주치의한테 물어보고 먹을게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이걸 아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100인의 의사에 선정되신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께 물어보고 먹으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바로 GSAP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노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이 메나테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다 연구하는 분야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뇌, 어떤 분들은 위장, 뭐 어떤 분은 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 분야가 다른데 이분들이 왜 메나테크의 과학자문위원회로 함께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분들도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글리칸이라는 핵심 기술을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리칸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분들의 스피치와 스토리를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회사는 이 글리칸이라는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요. 유통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이해를 못하면요. 이게 피라미드인가? 다단계인가?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피라미드와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실 다르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라미드는 어떤 거냐면요. 상품이 없어요. 그냥 보상 플랜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요구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금광을 발견을 했다. 이제 금광을 캘 건데 먼저 선 투자를 해라. 그래서 1억만 투자를 하면 이제 금광이 캐지면 나오면 2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피라미드가 유행을 하냐면요. 코인 피라미드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토큰 피라미드. 그래서 이게 코인으로 상장이 될 건데 아직은 토큰이다. 토큰일 때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거래가 없이 이런 투자를 요구하는 거는 피라미드고요. 이건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단계는 뭐냐? 다단계 판매는요. 말 그대로 뒤에 판매자가 붙어요. 자가 소비에는 관심이 없고 판매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요구하고 사재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는요. 합법적인 회사도 있고 불법적인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한 건물 보면 한 3층 정도의 다단계 판매 아니면 판매원 모집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땡땡 판매원 모집, 뭐 애땡땡 판매원 모집. 요즘은 인터넷에도 나와요. 판매원 모집. 그런 것들은요. 다단계 판매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구매해서 그냥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끝에 마케팅자가 붙죠. 이건 뭐냐면 좋은 제품을 기본으로 소비 경험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써본 경험을 그냥 사람들에게 마케팅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 그래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소비자가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통의 변화로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이 생기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우리가 이런 할인점이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걸로 사실은 끝났었는데 이제는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요. 광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소비자가 써보고 광고를 해서 그 광고비를 가져가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이 상품 설명보다 먼저 보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리뷰. 후기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거 써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 리뷰나 후기 같은 거 조작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엄청 조작 많이 해요. 저도 인스타로 굉장히 많이 속았어요. 뭐 보면은 막 얼굴이 막 들러붙어 막. 예, 막 머리숱도 막 팍 나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리뷰 봤더니 막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사면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어떤 라벨도 없어. 예,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야. 막 그런 물건들이 시중에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리뷰만 보고 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걸 조작된 리뷰라고 하는데요. 직접 판매는요. 이 조작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팠던 거 사람들이 다 알고 내 얼굴을 다 알아. 예, 조작할 수가 없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포춘지에서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속적인 연간 성장세가 있는 산업이고, 견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투자 자본 대비 고수익을 벌 수 있는 산업이고, 세계 시장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단계 판매, 뭐 나쁜 거 아니야? 불법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포춘지 같은 저널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나테크 보상의 장점을 얘기를 하면요. 이 사업은 무자격, 무경험이에요.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이나 경험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무재고, 무점포입니다. 내가 어떤 재고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점포를 차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해 본 것을 마케팅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인세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고 초기 투자비가 없어요. 요즘 김밥집을 하려고 해도요. 많이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김밥집 하려는데 얼마 투자해야 되는지 아세요? 요즘 투자비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적어도 8천만 원 정도, 1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초기 투자비가 없는 거. 부업으로 해도 되고 전업으로도 가능하고요. 글로벌 사업이 100% 인정되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게 메나테크 보상의 장점입니다.
인세소득이 되고 상속이 가능하다? 이게 참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인세소득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H카드 영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남자분. 네. 가지고 H사 카드 영업을 하는데 한 달에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오라버니가 벤츠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희가 20대 후반 때 이제 조찬 모임에서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오라버니가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미소야, 나 몇백만 원만 좀 꺼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면 어떡해. 이랬더니 자기가 H카드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뒀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소비자들이 다 회사 소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득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소득이 끊기는데 자기가 지금 나가야 될 돈들이 많으니까 나한테 좀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메나테크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인세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그 멤버십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먹으면 사실은 내가 일을 더 이상 안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사망을 했더라도 그게 상속까지 연결을 해주는 바로 비즈니스가 바로 이 메나테크 보상의 장점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쿠팡이나 이마트에서 샀던 것들을 메나테크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고 해봤더니 이 제품이 정말 좋고 퀄리티가 있고 괜찮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 하면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런 멤버십들이 나에게 확장됐을 때 그거를 회사는 평생 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는 일은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회계, 법률, 반품받고 배송, 물류, 홈페이지 관리, 신국가 오픈을요, 회사가 다 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를 회사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유통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100% 인정받는 거죠. 소비자를 확장하고 또 혹시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업자를 확장하고 또 이 시스템 안에서 함께 교육받고 트레이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어려운 건 회사가 하고요. 나는 이걸 하는 거야. 유통망을 형성하는 건데 그 소유권을 100% 인정을 해준다. 상속까지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메나테크를 통해서 가족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급에 올라가면 이제 여행을 보내줘요. 왜냐면 회사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 관계거든요. 내가 소비자랑 사업자 확장을 잘하면 잘할수록 회사는 좋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와이 여행을 보내줘가지고요, 가족들과 또 같이 또 여기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과 같이 여행을 갔었고요.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고 하와이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갔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도요, 하와이를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예. 왜냐면 돈이 없는데 하와이를 어떻게 가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했지만 한 번도 못 가는데 메나테크를 만나서 한 3차례, 4차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와이 갔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같이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베트남 나트랑 여행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발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GIP라고 글로벌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발리에서 물리아 리조트라고 여기서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발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이모가 너무 신나가지고 배에서 댄스를 치시는 모습을 포착을 했고요. 또 우리 셋째 이모, 셋째 이모는 이모부부랑 같이 이제 함께 왔는데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아주 인꼬 부부예요. 인꼬 부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너무 신기했던 게요. 제가 이제 발리 이제 가기로 확정이 되고 이제 물리아 리조트를 가는 것을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제가 리츠칼튼 호텔에서 일할 때 계셨던 매니저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한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발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 발리 가는 거? 이랬더니 내가 물리아 리조트 한국 대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또 에스코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오라면서 환영한다면서 막. 네, 그래서 그런 참 인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메나테크가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타민 시장이 5천 개 넘는 회사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이라는 한 산업의 시장만으로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졌는데 다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비타민이 더 좋아. 우리 비타민 활성 비타민이야. 우리 비타민 뭐가 포함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글리칸을 가지고 있는 글리코 회사는요, 지금 한 개예요. 어디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메나테크입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글리칸 산업이 1,000조 시장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바이오 시장이 8,000조까지 커질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000조를 글리칸 산업이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10%만 사실 가지고 와도 100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글로벌 B&B 그룹은 1,000명의 PPD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0명이 아니라 지금 5명도 안 나왔다는 여러분들 여기 오늘 1,000명 안 오셨잖아요. 네, 다 PPD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큰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모멘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이 정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식을 잘 못하다가 어떤 모멘텀 타이밍,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인식이 바뀌면서 확 인식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모멘텀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개인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면역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면역에 일단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백신의 부작용으로 다양한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무서워진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나 이런 업무의 환경들이 바뀌면서요. 경제적인 자유,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인세소득이나 이런 연금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메나테크의 모멘텀 타이밍이 곧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암땡땡, 암으로 가는 길 아시죠? 암으로 가는 길 회사는요. 보면 50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이 88.8%라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한 달에 5만 원도 못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통계를 공정위에서 낸 거예요. 근데 메나테크는 보면요. 그 퍼센테이지가 제일 적어요. 타사 대비. 근데 500에서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요. 타사 대비 5배가 높고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 버는 사람들도 타사 대비 적어도 3, 4배가 높습니다. 그런 보상의 분배를 굉장히 잘하고 안정화한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사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나? M5M이라고요. 미션 5 밀리언인데 전 세계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500만 명의 영양실조 아이들을 살리는 게 이 회사의 사명이에요. 500만 명은요. 6초마다 한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수치인데요. 회사가 이 파이토블렌드라는 영양소, 영양실조 아이들한테 맞춰서 영양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회사에서 이윤을 내기도 전에 이 M5M으로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영양소가 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 500만 명의 영양실조 아이들을 다 살리는 것을 이 회사의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건강 때문에 사실은 메나테크 제품을 섭취만 하더라도요. 영양실조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되고요. 내가 또 건강이 회복돼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이 제품을 구매하면 또 영양실조 아이들을 더 많이 살리게 되는 사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메나테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기업에 가야 되는 것만이 길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 대기업 가야 돼. 월급 많이 주는데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뭔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메나테크 사업을 하면서 또 강의도 하고 제 연구소도 운영을 하지만 메나테크에서 벌어주는 소득이 가장 안전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글리칸이 정말 어떤 물질인지 얼마큼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몸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시고요. 이 사업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